총 조사기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총 275명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실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만났고 야간에서 만났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던 게 종래 설문조사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물론 그래서 조사원들도 매우 피곤한 노동을 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이하로 3,100원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약 57%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35시간 이상씩 그리고 심지어는 40시간 이상, 60시간까지 노동하는 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았고요. 참고로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일만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만 잠을 자는,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고, 졸리는 잠을 쫓기 위해서 약을 먹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근로계약서 여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10명 중 7명 같은 경우 7명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명 중 8명이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것은 실업과 산업재해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8명이 역시 주휴수당이 뭔지도, 그러니까 사장님도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당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생각하는 사람은 275명 중에 단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조나 이런 것들이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한테 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적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공인된 기관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4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처 방안도 역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다고 정치적 이익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5,000원 이하의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압도적인 비율로 사대보험,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각종 노동법에서 보호받아야 될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은 전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 사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 그 다음에 저임금 때문에 장시간 노동,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군소부들의 토론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청년들의 이야기도 보기 힘든데, 저희가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알바 대통령, 알통령 김순자 후보와 그리고 청년들을 함께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런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1인 토론회입니다. 박근혜 후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인 토론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완전 편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후보 기호 7번 김순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는 다양한 연령의 청년들이 그 김순자 후보를 지지한 청년들이 그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직접 돌아다니셨다고 들었는데, 그 실태 조사를 직접 했던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하루에 거의 10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또 취업 준비를 위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럼 잠은 언제 주무시고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니까 사실 낮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이 올까봐, 잠이 와서 공부를 못할까봐 약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시는데 그러면 한 달에 얼마큼 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으로 자기가 혼자 살아가고 있어서 고시원비 40만 원 정도 내고, 그다음에 자기 미래를 또 준비하려고 나름 아끼고 아껴서 50만 원 저축을 한대요. 그럼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이 남는 거예요.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반찬도 못 먹고 밥만 먹어가면서 친구는 못 만나고 아무것도 다른 거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날도 질문하기도 되게 죄송할 정도로 너무 피곤한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셨어요. 20대 초반이셨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숙소는 그 미용실에서 해주시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2시간 근무하시고, 뭐 식사는 거의 뭐 정해진 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 잠깐 끼니를 잠깐 때우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드시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2주일마다 한 번은 또 그 미용실에서 하는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2주일에 한 번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용실은 좋기 때문에 나를 교육도 시켜주고 게다가 숙소까지 마련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되게 좋은 평이다. 이 헤어 그 보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들어오기도 뭐 이렇게 쉽지 않고 이런 곳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이 그랬었죠. 미용 보조를 3, 4년간 하고서 이제 결국에 디자이너 이거를 달게 됐는데, 기본급이라는 게 있대요. 디자이너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기본급이 120만 원 정도고 되게 엄청 유명한 미용실이거든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일하고 그 한 달의 매출을 본인 스스로 한 매출을 500만 원 이상이 돼야 성과급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 머리 한 번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그런 미용실에서 500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냥 기본급 120만 원 받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쉬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그냥 편의점 막 찾아가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 2번 질문이 그거였어요. 일주일에 일 얼마나 하시냐 이 질문이었는데, 질문을 딱 보시고 한참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고 언제 하루에 뭐 일주일 며칠 일하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일하네요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보기 중에 1번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주 노동시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루에 일하는 걸 생각해서 1번을 체크하시는 분이 많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다 이제 다시 일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다 40시간 이상. 주말에 일하거나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얼만큼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생각 못하고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 달에 140 정도를 받으시네요. 140 정도를 받으시는데 하루에 12시간 일을 하고 한 달에 3번 정도 쉬고 뭐 거기까지는 되는데, 하면서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그 시급이 편의점보다 낮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그러세요 하고 나중에 설문조사 끝나고 계산해 보니까 시급이 4,300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를 모르고 그냥 총 액수만 생각하는 거죠. 편의점하면 5, 60 받으니까 난 140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시급 얼마 받고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을 일하는지 정말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때 처음에 들어가가지고는 휴게실이 없어서 그냥 계단 밑에 있었다 이러고, 밥도 이제 집에 가서 먹고 오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갈 때는 도시락을 사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끼리 밥을 이제 여름에는 도시락을 사가 오니 되는데 겨울 되면 차보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돈을 냈어요. 2만 원씩 내가지고, 그러니까 살을 사가지고 반찬을 가져오고 이래가 해 먹었는데, 먹다 보니 겨울 되니까 차오니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네. 김치찌개를 좀 끓여 먹으려니까 또 뭐 학교에서 냄새 난다고 못 끓이게 하고 이러니까 노출된 공간이 있었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 주차장 같은 데 그런 데 보면 좀 노출된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집에 끓여서 팥을 이렇게 먹고 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매주 하여튼 4번씩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당직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학교에서 그걸 10원도 못 받았어요. 공짜로 그냥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사장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당직은 공짜로 해주더라도 그 교통비하고 식비는 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만 원만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사장 동생이 한부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거운 절 떠나라 하지 말고 가벼운 줄 떠나면 되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하기 싫으면 나가라. 뭐 주니 안 주니 말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나가라. 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어. 또 우리가 제가 처음에 그 과학부 2003년도 입사를 했을 때 직영 노동자가 5명 있더라고. 직영 노동자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8시에 출근하고 6시 우리보다 1시간 적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연장근무는 아예 하지도 않고 특근이라는 거 그거 이제 당직을 쓰면은 그때 다 돈을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게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부당한 줄도 몰랐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래기 아줌마였으니까. 특히나 또 내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나 울산 동구는 또 그렇습니다. 정몽준 공화국입니다. 정몽준 잘 돼야 우리도 좀 장사도 잘 되고 자 이렇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늘 있었던 아줌마였었고 또 제가 처음에 울산과학대 취직을 내가 들어갔을 때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 간단한 자리가 없더라고요. 식당 같은 데도 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것도 뭐 설거지 하는 정도 이렇고 이래서 이제 청소 일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저는 아주 기대가 컸어요. 지성인들이 있는 대학은 어떨까? 배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우면은 교수님이 됐을까? 얼마나 훌륭하면 총장님이 됐을까? 이러시고 내 자식 같은 학생들 청소 좀 해주면 보람도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학교에 처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막상 해보고 보니까 또 내하고는 너무도 다른 점이 많다. 그래도 그 부당함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뭐 50이 넘어가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이 부당한 거지 뭐 옛날에부터 이래 내려오는 건갑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왜 이걸 부당함을 조금 알게 됐냐 하면은 직영 노동자들이 5명이 있어. 아까도 이야기했던 직영 노동자들이 5명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는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신한은행 아가씨하고 우리가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모애들 커피 한 잔 잡섰어요. 이러면 먹었다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유대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이모애들은 공급을 얼마 받느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6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좀 됐네. 그때 한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 받는다 이러는데 거짓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그럼 뭐 저 직영료는 얼마 받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 240만 원, 50만 원.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직영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좀 받느냐고 임금을 직영들은 얼마 좀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뭐 돈 100만 원 내기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적게 받으니까 미안하니까 한 100만 원 조금 넘고 우리도 기본금 얼마 안 된다. 이러더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은행 아가씨가 그 이야기를 하고는 누구보다도 은행 아가씨가 거기서 그 월급을 타가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래서 240, 50만 원 받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럴 수가 있느냐.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그때는 이제 세상의 부당함을 알게 된 거라. 밥도 안 주고 진짜 좀 이상하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다. 그때부터 이제 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래 하면서 늘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빠서 시시했어요. 시시하면서 시시하면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또 울산 같은 데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또 큰 회사만 하지 우리같이 소규모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 하면 되는 줄 그 자체를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를 나는 미화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위화원 일은 반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모두가 다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을 시키느냐 하면은 무거운 집기 이런 거 한 200kg 정도 됩니다. 그 무거운 거를 이제 우리 너희서 이렇게 모서리 만듭니다. 모서리 컴퓨터 책상 무거워요. 그럼 무거운 이런 거 이제 모서리를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지 엘리베이터도 못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단을 우리가 타고 올라가려면은 그 무거운 집기를 들려면은 또 이렇게 그 올라가는 그 모서리를 틀다 보면 우주학원들 눈에도 이렇게 막 얽히고 상처가 나고 이런 적도 있었고. 사실 청소노동자들이 당했었던 그런 부당한 그 대우들을 사실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겪고 있더라고요. 똑같아요. 정말. 한 군데는 직영점, 한 군데는 점주가 하는 곳이었는데 가맹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보수가 거의 1.5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편의점에 거의 편의점 일이 비슷할 거잖아요. 비슷한 일을 하는데 1.5배의 금액이 차이 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차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직영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체크하면서 저기는 얼마 받을 거라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니까 우리는 직영점이고 저기는 가맹점이라서 그렇다고 하는 많이 받는 쪽에서는 작게 받는 쪽은 알고 있더라고 작게 받는지. 근데 막상 제가 그쪽에 가서 저 건너편에 1.5배 많이 받으세요. 뭐 차마 이 얘기는 못 하고 왔는데 참 되게 찹찹한 느낌 그거 보고. 뭐 모자 쓰면 안 되고 뭔가 화장실 갈 때 눈치 봐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청소 노동자 분들이 일하시는 상황과 되게 비슷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한 달 동안 9시부터 1시까지 했었는데 만약에 아침에 5분에 그러니까 지각을 하면 5분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데 만약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30분 정도 하면은 막 심지어 더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바보처럼 그걸 왜 주고 있냐 하는데 그 분위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저 개인이 뭐 안 됩니다 뭐 이런 사실은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전화로 받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 컴퓨터로 다 체크를 해요. 며칠부터 시작해가지고 체크를 다 하는데 화장실 갈 때도 심지어 이제 체크를 하고 갔다 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화장실 갈 때는 뭐 3분 이내에 와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큰 일을 보기도 되게 끊고 와야 되나 그리고 항상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뭐 딴 일을 못 하고 그리고 거기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은 점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바쁘거나 이러면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확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뭐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뭐 수당이라는 거 이거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알바생들한테 이거는 니네들이 이제 직장을 가기 전에 이거 직장이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 친구한테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너무 큰일 났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랬더니 자기가 당구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당구장 사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었던 거를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각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각을 했는데 당구장 사장이 너 늦은 만큼 임금 깎일래 아니면 맞을래 이랬대요.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돈이 급해서 사실 알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 깎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맞을게요 이렇게 했더니 정말 18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정말 폭행. 그리고 이 친구가 아는 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잘린 거예요. 그런데 월급 받고 나서 그때까지 10일 정도 일한 게 있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받고 싶은데 전화를 했더니 또 막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노무사 연결해주고 막 노동청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제가 아는 조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10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무슨 일 혹시 있으셨냐고 하니까 다 체크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 위반, 뭐 임금 체불, 졸업 및 욕설, 뭐 업무 외 노동 다 있었어요. 다 체크하고서 그런데도 지금 10년째 일하고 있지만 다른 장소만 바꿔가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최저임금 못 받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기 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 5일 일주일 중에서 5일이라면 받는 그거
원래 40시간을 일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40시간 다 채우면 그 5대1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8시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 그 주휴수당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 한 60만 원 정도 받으셨다면 그때는 최저임금이 안 되시고 안 되지. 최저임금 안 되지. 최저임금 못 받았지. 최저임금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 시간에 수당 그것도 안 주고 그 당직비도 안 주고 그럴 리가 있었나. 그랬는데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설에고 추석이고 전부 다 그 당직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단 하루만 좀 쉬자고 우리가 건의를 해봤어. 우리 조합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조합원들이 하루만 쉬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은 3일을 다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학교에서. 벌써 그 앞에부터 설이고 명절이고 그럴 때는 한 3, 4일을 그 다음에 휴가 딱 보고 한 5일 완전히 폐쇄를 딱 시켜버리는 학교만 딱 양쪽에 문 다 닫고 아무도 못 오게 그래 하는데 그때는 공짜로 해줄 때는 하여튼 설이고 추석이고 무조건 전부 다 1월 1일이고 뭐 정말 자는 날이고 없어. 무조건 다 근무를 썼다니까. 그런 이제 노동조합하고 그런 것도 이제 다 바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돈을 주니까 이제 못 쓰게 하는 거라. 공짜로 할 때는 쓰라 해놓고 지금은 이제 못 쓰게 한다고 그래. 지금 안 써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었는데 그 청년 노동자들 어떻게 지내는지 들었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왜 청년 알바 노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12시간씩 일하고 이러면서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거나 싸우질 못할까라는 게 또 많은 생각들이 드셨을 텐데 실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제 실태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어떤 청소년이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유를 집으려다가 이게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두유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두유를 집어서 계산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알바생이 저 깨진 것도 같이 계산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손님이 이 알바생한테 두유를 던져서 던져서 이게 깨진 거예요. 근데 이거 깨진 건데 이것까지 알바생이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해왔는지. 그럼 사실 한 곳에선 일한 지 얼마 안 됐더라도 거의 대학을 입학하면서 아니면 뭐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부터 뭐 2년, 4년 계속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다들 곧 그만둬야죠.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겠어요? 라는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뭔가 부당한 일이 있고 지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내가 계속 알바할 거 아니니까 라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내 일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조금 갖게 돼서 지금 이거를 뭔가 해결하고 하려는 마음이 조금 이제 작아진다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취직해서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떻게 실수가 하면 그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잖아요. 뭐 보험 처리라든지 회사 비용을 처리하는데 만일에 뭐 특별한 절도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 어쨌거나 점주도 그 비슷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처리 안 하고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많은 게 되게 뭔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냥 내가 이렇게 쓰는 특히 아는 사람 통해서도 많이 하고 친구 통해서 오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그리고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많은 부분에서 뭐 법적인 부분 이런 것들 별로 고려를 안 하고 알바생들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로계약서 쓰는 거 알아요. 근데 편의점은 안 써도 되죠? 라고 알바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점은 안 써도 되죠. 알바가 근로계약서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고하는 것 같아요. 알바는 좀 다른 종류의 노동이다. 다른 종류의 일이다.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얼마만큼 못 받고 있는지 몰라서 아마 사람들이 체념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인데도 저 사람과 나의 시급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들의 권리는 뭘까? 그리고 저 알바의 삶은 어떨까? 나의 삶은 어떨까?를 서로 나누는 뭐 사이트나
뭐 단체가 있는 걸로 알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같이 대응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 같은 것들이 너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동몽준을 이긴 노동자라고 많이 인정하시잖아요. 그 정말 의리의리한 동몽준을 이기신 분인데 그렇다고 해도 처음에 노조를 이렇게 만드시고 같이 하실 때 어려운 게 없으시진 않았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처음에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랬을 때 다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된다, 치우라. 현대중공업에 여러 수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데 그것도 대학 못하는데 꼴랑 8명이 뭘 한단 말이고 계란값 와이치기다, 치워라,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서도 많이 그러고 심지어 노동조합에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심지어 활동가들까지도 안 된다. 현대자본이 어떤 자본인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 그동안 밥도 안 줬지. 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연장근무수당, 각종 수당 이런 거 비인간적인 계절 이런 걸 받으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 했는데도 또 거기다 우리 해고를 시키단 말이에요. 해고를 시켰을 때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 모든 거 다 학교에서 잘못해놓고 또 그거보다 우리 해고까지 시켰으니까 이거는 우리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가장 분노했는 게 나이 많고 모른다 하시고 응?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학교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딱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떤 글귀가 있었냐 하면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은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함이니라. 이런 포스터가 글이 한 개도 안 걸립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내가 이야 직장을 잡아도 진짜 멋진데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막상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제일 분노하는 게 우리 나이 많다 아닙니까? 나이 많고 모른다 아닙니까? 응? 그걸 이용해가지고 응? 그 용역업체 그 사장들이 안 주고 있다는 다 알았어요. 그 사람 학교에서. 우찌가 않느냐 하면은 봉투를 가져오라 한다고. 자기네들 다 본다고. 그러면은 용역업체 사장들한테 이거는 아줌마들 챙겨주십시오. 연장근무 수당 이거 하고 휴일 근무수는 이건 줘야 됩니다. 주십시오. 주야 챙겨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렇긴데 그것까지도 주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우리를 해고를 시켰는데 이 사업에 못 이긴다면 이거는 이 사회 정의다. 나 그렇게 했어요. 사회 어찌 정의가 있노? 이건 못 이긴다면.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사업 때부터 그랬어요. 난 절대 못 간다. 과학대 우리 쫓아내려면은 과학대 정문 앞에 구두개들 팔아. 다가 무덤보면 그를 팔 자신 있으면 우리 쫓아내. 나는 못 간다. 한번 해보자. 어둠에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분노였어요. 첫 번째 분노가 그거였어요. 뭐 모른다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가 되겠느냐. 문구는 얼마나 좋노.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함이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나는 절대 못 간다. 해보자. 근데 이제 우리 그 같은 이제 그 근무하는 그 언니라는 분이 있어요. 그 투쟁할 때 그 언니가 그 언니 사위가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다녔어요. 그래 다니니까 저 투쟁을 하려 하니까 맨날 사위가 장모한테 이제 못하게 하는 거라. 아이고 장모는 치우서 그뭐 꼴랑 뭐 8명이 한단 말이죠. 나 치우서 한 번만 치우자고 이러니까 이 언니가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같이 출근을 하고 아침 출근하면서 언니한테 그랬지. 언니 함께 같이 갑시다. 이거는 목숨이 있는 한 이거 바로 해야 된다. 내 책임질게. 함께 가자. 언니야. 이게 바로 안 된다면 이 세상 정의 없다. 정의 어디는 정의를 분명히 이긴다고 했다. 응? 그 언니 같이 가자. 계속 설득시켰어. 그래 그 언니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밤에 들으면 사이말이 옳고 낮에 들으면 낮에 웃으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또 우리 조합원들한테 저는 그랬습니다. 비정규직 어디 가봐라 100개 있는가. 오히려 비참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목소리 내고 노동조합 했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답 없다.
어디 가봐라. 거짓말인가. 자, 그런 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도 그전에는 이제 아까 요 알바생들이 부당한 대우받, 우리도 그때 한 아저씨가 한 분 있어요. 손가락을 일하다 다쳤어요. 다쳐가 손가락 한 달 정도 병원에 치료했어요. 이 아저씨 노동자가 없을 때인데. 그래 하니까 한 달 치료하고 딱 들어오니까 그대로 학교에서 나오지 말입니다. 나간 적도 있거든요. 역시 우리 노동자가 없으면은 지금은 조금만 다쳐도 전부 산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야기도 못해요. 이야기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학교에서 나오지 말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런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 권리를 내가 하게 되구나. 이제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다면 하면 되구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알죠. 아니까 그러면 지금 조합 이제 조직분들 만드실 때요. 다들 조합하자니까 그거 네 다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셔서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지. 처음에 할 때 우리도 이제 뭐 노동조합을 하면 되는지 50 넘은 아줌매들은 뭐 아나 우리가 뭐 부당하다는 건 있어만 늘 욕은 하고 우리도 노동조합 해도 된다니까. 난 노동조합은 큰 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노동조합 하자고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언니 노동조합 하면 해고 된다더라 이러는 거라. 노동조합 하는데 와 해고가 되는데 몰라 전부 해고 된다더라. 우리 전부 안 하려더라 이러는 거라. 그래. 그래도 있었어요.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조직하러 왔다가 이제 연대 노조가 일반 노조입니다. 울산에 일반 노조인데 우리한테 왔다가 우리가 자 또 그러니까 경비한테 갔던 모양입니다. 경비한테. 그래 경비들이 9명이 먼저 들었어요. 우리보다 9명 아저씨들이 먼저 들어가 노동조합을 했다고 하면서 우리 자 꼬시는 기라. 이제 6월 초에 자기네들 먼저 했어. 2006년 6월 초에 자꾸 막 같이 하자고. 그래 우리는 그러는데 우리 저 동료들 그러는데 뭐 해고된다든 안들도 안 하겠던데 이러니까 누가 해고된다든 해고 안 된다는 게라.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 가입 용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연대노조에서 가왔는데 거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고용보장이더라고. 첫 번째 문안이 1번 2번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노동조합에서는 거짓말은 안 하긴데 첫 번째 고용보장인데 맞디가 맞다 이렇게 싶은 거라. 그래도 뭐 해고된다니까 어떻게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김비 아저씨가 이제 하라고 자꾸 우리한테 자꾸 오는 거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네 하면 되겠다 이렇게 싶은 거라. 그래 우리 자분들 다시 또 이야기를 김비도 들었다는데 우리도 들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뭐 조금 약간 솔깃해요. 우리도 들었지. 해고돼도 같이 되겠다 싶으니까 동료가 있으니까 그러더라고. 조금 안심을 하는 것더라고. 같이 안 되겠다 싶어. 당장 연대노조 위원장님은 빨리 가오라 했지. 또 때가 있다는 거고. 가입하신 때가 당장 빨리 가오라니까 그래 가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을 11명이 청소를 했는데 반장 그 사람 한 사람 안 들고 10명이 정년에 노동조합을 했어요. 2006년도 6월 달에 내가 노동조합 가입을 했어요. 해놓고 서울에 장애인 투쟁이 있더라고. 이동권 투쟁 이런 걸 하는데 울산에서 버스로 해가 두 대인가 그때 한 대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지금 보니 강화문 그게 좀돼. 강화문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장애인들이 모두 다 막 휠체어를 타고 막 이러고 난 최대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들 투쟁이라더만 이런 게 장애인 투쟁이구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나는 과연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느냐. 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나는 과연 뭐 했던가. 내 자신이 뒤돌아봐지더라니까. 그랬는데 또 그날 이제 어떤 장애인이 앞에 나가서 연단에서 그걸 하더라고. 발언을 하는데 왜 시설에 보통 장애인들이 가가 있다니까. 시설에 가가 있다 보니까 시설에 있으면은 장애인들이 왜 그래 탈출을 하고 왜 나오게 됐냐 물으니까 그 장애인이 한다는 소리가 하늘이 보고 싶어 나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보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5분이 걸리더라.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그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진짜 우리가 함께 내가 그날 두 가지를 느끼고 갔다니까.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구나. 그동안 나는 진짜 장애인이다 예사를 받거든. 예사를 받고 우리하고는 이제 배제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거기에 왔다 가면서 내가 나는 과연 뭐였더냐. 이제 이런 걸 한번 느끼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장애 되고 싶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내 목소리 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첫 번째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 앞에는 겁도 많고 아이고 막 푹 하면 막 보고 그렇지 보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겁도 많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다 왔다 가고 이제 내가 이제 그지 오기까지가 첫 번째 이유는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지 내가. 참 그런 느낌 이런 걸 받으면서 참 진짜 그때와 마음에 닿는 일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오고 갔는지 모른다니까 그 나와가지고 너무 감동스럽고 진짜. 근데 지금의 사실 막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서 만났었던 청년 알바생들은 내가 잠깐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참으면 내가 취직하면 이런 대우를 안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후보님이랑 얘기를 하면 지금 청년들은 알바를 하면서 그런 대우를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취직하면 또 그런 대우를 당하고 끊임없이 사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끊임없이 알리고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밖에 나가봐 엄마들도 다 그래요. 밖에 나가봐 뭐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이래 다니면서 뭐 아이고 내 자식은 안 되지. 무료로 하는 그런 자식들 보면 요즘 뭐 엄마를 갖다가 뭐 어디다가 가다 놓고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입으로 말하려고 좀 그래서 내가 꼼복하 싶은데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진짜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착각 속에 산다니까. 아 내 자식은 안 그렇겠지. 내 자식은 나중에 내한테 효도하겠지. 응? 내 몸은 안 그렇겠지. 모두 다 착각 속에 산다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다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 있는 곳에서 계속 목소리 내고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왜 투표를 안 하시고 왜 관심이 왜 없으신지 여쭤보니까 제가 한다고 제가 뽑는다고 찍는다고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투표, 선거, 정치에 대한 그냥 기대가 없는 상황. 또 저는 그냥 관심 안 가질래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후보님 소개도 해드리고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 한번 새롭게 관심을 가져오시는 건 어떨지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다음 주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많았고 그럴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질 만한. 저희가 이 유입을 나눠드렸었는데 이걸 딱 나눠드렸더니 알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저기 놀러가서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저 취직 준비하고 있어서 이것쯤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되게 관심이 있어서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니 이런 거는 미리 알아둬야 돼. 이렇게 남의 일처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정치, 대선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가 느낄 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내 경력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박근혜 또 뭐 문재인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앞뒤 맞지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뭐 현 정권가 있겠다. 이명박 정권가 있잖아요. 새누리당. 일간 엄마 있고 자꾸 준비됐니 안 됐니 덜 됐다니 됐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도 하면 된다고. 그럼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에 또 문재인 또 민주당 시절에 실세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부 다. 문재인 후보 또 박근혜 후보 무조건 전부 실세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는 말단하고 있다가 왜 선거 때만 되면 나와가지고 뭐 내가 비정규직을 위하느니 비정규직을 반만 위하느니 다 위하느니 빨간 거짓말하고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노동자 후보 아닙니까? 또 노동자 후보고 또 최저임금에 대한 거는 가장 또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또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인데 실제로 최저임금 이거 받아가지고는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중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도 뭐 뜻하지 않게 가장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별도 남편과 사별도 하는 수도 있고 또 이혼이 또 하는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가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100만 원 받아도 그냥 생활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또 지금 1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생활 임금이 또 있습니다. 생활 임금이. 생활 임금은 150만 원까지는 안 돼도 내가 알기로는 140만 원 견자 되는 걸로 알고 138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받는 건 100만 원밖에 없는데 쓰는 거는 140만 원 쓰라면은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란 말이고 빌리 쓰란 말이가. 응? 안 그러면은 응? 뭐 굶으란 말이가. 아무리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문화생활이 좋은 건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응? 자, 그걸 받아가 짜장면 한 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것과 문화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차로 한 대 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문화생활이 있어도 우리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올려야 된다. 시급하게 이걸 올려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우리 조합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집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있는 사람은 자 이거 가지고 또 이제 관리비 내고 또 뭐 이렇게 최저임금 근로자는 아프면 안 됩니다. 100만 원 가지고는 아팠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딱 죽어야지. 안 죽으면 다 없다니까. 저 병원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요새 얼마나 비쌉니까 병원비도.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다 지금 이거는. 어? 자, 정책 공약 이거를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울산대학과학대 근무하면서 저는 안식년 제도가 있다는 거. 그래 안식년 제도가 있다는 거 이것을 처음으로 알았어요. 대학 청소를 하면서 알았어요. 아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이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전 노동자들에게 이것도 차별이다 말이죠. 고급 인력들한테만 이 안식년 제도가 해당이 되고 우리같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것도 차별적인 대우다. 그런 것도 있었고 이래서 안식년 제도 이거를 도입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년 제도를 제일 먼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제도를 우리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안식년 제도를 한 겁니다. 한 거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 문제였나 하면은 적게 일하자. 이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에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이분들 일 많이 합니다. 돈은 1억씩 받아간답니다. 요 삽니다 회사에. 왜? 임금을 많이 주니까. 직영 근로자들한테 하루 특근하면 20-30만 될걸요. 하루 특근하면. 그래 되니까 이 사람 돈의 노예가 된 겁니다. 한없이 지금 회사에서 한없이 지금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딱 갈라놓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일시켜 돈 많이 줄게.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너는 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짓 심지어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돈의 노예가 자기 건강이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 돈이 하루 나가면 20-30만 원 주면은 그 돈에 탐이 안 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돈은 많이 벌이겠지만은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건강이 또 야간 노동 얼마나 건강이 해로운지 모릅니다. 전 하루 하고 나니까 야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현대자동차 대단한 분들이라 나 그런 생각합니다. 천만금을 줘도 난 야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틀인가 해봤거든요. 도저히 나는 죽으시면 죽었지 야간 못 하겠더라고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자야지 못하겠다는 걸 내가 한번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싶었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주 35시간 하자. 이게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저임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올려야 된다. 이거 올리지 않으면 답 없다.
무슨 안을 가져와도 답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재정금만을 올려야 된다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겁니다. 네 번째 기본소득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기본소득도 지금 150만 원 가지고도 지금 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있어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그 말 자체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 이제 좀 보태주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개념에서 기본소득 이거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럼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보지 말고 네 가지를 딱 묶어놓고 보면은, 자, 우리가 적게 일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안식년 제도 이거를 하면은, 안식년 제도로 하게 되면 6년 일하고 1년을 쉬면은 3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적게 일하면 7시간씩 일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8명이 하던 거를 9명이지 8명이 하는 걸 9명이 한다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고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고용되면은 당연히 우리 실업자가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세전금 올리고, 자, 기본소득 주고, 이래 해야만이 완전 고용 사회로 갈 수 있다.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1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좀 더 이렇게 쉬는 시간, 휴식할 수 있는 시간, 저의 시간, 그렇게 저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저의 시간을. 그리고 제가 좀 느려서 너무 빨리 돌아가는 이 사회에서 제가 쉴 수 있고 저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에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시급 좀 올라가면 내가 이제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이 많이 벌지 못하면 어떤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버리면 사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여서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자기 집이랑 되게 먼 곳에서 야간 알바를 해요. 그 이유가 그 외진 곳에서 알바를 하면 자기는 바이올린이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음대 다니면서 그런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한 시간을 줄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스스로도 사실 저는 평생 직장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내가 평생 한 가지 일만 하고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해보고 싶고 다양한 걸 많이 배우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시급 1만 원이면 다양한 거 좀 배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데 약간 불편함이 있는 게 160만 원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긴 좋은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내가 이후에 뭐 학교를 가는데 이거 학교니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만약에 결혼한 자금, 집, 뭘 마련할 수 있는 액수가 될까 했을 때는 이것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금 약간 우울한 드는. 그래서 기본소득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셔보셔야 돼요. 할아버지만 보시면 돼요. 님은 뭐를 가장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가장 제가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래 좋아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유머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서울에 자취 간다 하면은 버스 2대 가면 전부 순자차에 나타납니다. 순자차에 타면은 하루 종일 즐겁거든.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 12시간 즐겁거든. 그래서 사회 잘 보고, 노래 잘하고, 잘 웃기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음반은 노래 배우는 게 좋겠지. 자, 노래도 좀 배우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장구 같은 이런 것도 좀 배워서 또 뭐
이거 뭐 그거 춤 있잖아. 그 뭐라 그러나? 제춤? 뛰셨어. 너는 이미 뛰셨어. 이미 뛰셨어. 완전히 10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면서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어. 또 많은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좀 기본소득도 좀 받고 이렇게 한다면 뭐 이래 하는 거 있대 칼질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걸 잘 못 해봤거든. 이 최저임금 받으면 짜장면도 못 시켜 먹는다니까. 요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나는 회를 쓰시는. 칼질 방향이. 좀 이래 살로가 이래 하는 거 있나? 그런 거 좀 먹고 비싸대 또 뭐라 했노? 국수 같은 거 먹고 스파게티 그래. 그리고 좀 이래 근사한데 이래 좀 앉아가 딸내미하고 둘이서 이래 좀 칼질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좀 여유 있게 그런 것도 문화공연 이런 것도 이제 좀 배워가면서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이제 하면서 그런 걸 다른 분들 많이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 거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실제로 노동조합 하면은 아침에 하면 이거 하러 가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거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이게 아마 인터넷으로도 뜰 텐데 이걸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말을 내가 정말 못했다. 집에 가면 한이 될 것 같다. 이런 말 있으시면 짧게 한두 마디만 해주시고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좀 나서서 잘못된 사회, 잘못되고 있는 거 이거 물론 아까도 내 이야기했듯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진짜 우리가 투표 잘못하고 또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원죄라 우리 원죄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도 지금 또 우리 또 이 청년들이 좀 더 좀 이 사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우리에 대해서 내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좀 세상을 내다보고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함께 만들어 가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뭐 다른 대안이 없다. 우리가 함께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함께 목소리 내면서 함께 이 세상을 바꿔가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물론 좀 힘들겠죠. 그걸 하려면 힘들겠지만 좀 힘이 들어도 우리 함께 하면은 모든 게 힘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에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또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통령, 장애인들의 대통령, 알바들의 대통령, 모든 서민들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호 7번 노동자 후보 김순자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